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968년 이후 입대하셨던 분들, 아마 이 말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신발 벗지 마라. 이 한마디가 군대 생활 전체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뜰 때도 언제 비상이 울릴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시대, 비상벨이 울리는 꿈을 꾸다 깨어보면 진짜 비상벨이 울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대통령을 암살하러 청와대 바로 코앞까지 침투했던 그 사건. 1.1 사태 이후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신지 전우이기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전우이기록은 계속됩니다. 7.2 복무기간의 충격, 3년 다 채워야 나간다. 부대가 힘든 이유. 첫 번째, 1962년까지만 해도 육군 복무기간은 30개월이었습니다. 2년 반이면 전역.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병사들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단 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전원 북한군 장교 출신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채 수류탄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한겨울 눈 덮인 산을 넘어 서울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포된 김신조는 기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박정희 목 따라왔수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즉시 36개월, 해공군은 39개월로 복무기간이 대폭 연장됐습니다. 단 한 사건 때문에 6개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복무기간이 늘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때가 처음이자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36개월, 3년, 줄어들던 복무기간이 갑자기 6개월이나 늘어난다는 통보를 받은 병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 3년을 채워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2 전 국민이 군인이 된다. 250만 향토 예비군 창설. 부대가 힘든 이유. 두 번째, 1.1 사태가 터지고 불과 2달 반 뒤인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 박정희 대통령과 시민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토예비군 창설. 정부는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같은 해 5월 전국의 지역 직장 예비군에 무기를 지급하며 예비군 전력을 빠르게 강화했습니다. 창설 당시 규모는 무려 250만 명. 지금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농부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제대한 모든 장정이 예비군에 편성됐습니다. 훈련 4일엔이 울리면 논일을 멈추고 공장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야 했습니다. 고무신을 신은 채로, 빛바랜 구두를 신은 채로 M1 소총을 들고 집결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진짜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만 해도 예비군이 창설 후 2년 안에 25회나 실전에 동원됐습니다. 제대를 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35세가 될 때까지 해마다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밀짚 모자를 쓰고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온 나라가 군대가 된 시대였습니다. 5위 신발도 못 벗고 잤다. 단독군장 취침과 24시간 비상대기. 부대가 힘든 이유. 세 번째, 1.1 사태 직후 전방부대는 말 그대로 전시 상태로 돌변했습니다. 생포된 김신조의 진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1월 18일 밤에 미 제2사단 담당 지역의 철조망을 뚫고 침투했으며 서울로 오는 도중 검문 한 번 받지 않고 예정 코스를 따라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 북한산을 넘고 진관사를 지나고 승가사를 거쳐 청와대 코앞까지 걸어 들어오는 동안 아무도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장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서울 한가운데를 활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상부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경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전방 부대의 즉각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군장 풀지 마라. 신발 벗지 마라. 단독 군장을 한 채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전투와 끈이 묶인 채로 군장을 쥐고 누웠다가 비상벨 소리에 벌떡 일어나 바로 뛰어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불침번은 더 이상 졸면서 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철조망 너머에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으니까요. 제대한 선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때는 진짜였다. 장난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에 공비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1968년 이후 전방 부대의 밤이었습니다. 4위 1968년 단 한 해의 공포 울진 삼척까지 120명 침투. 부대가 힘든 이유. 네 번째, 1.21 사태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북한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불과 사흘 사이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 삼척 해안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침투했습니다. 1월의 청와대 기습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산속에 응거하며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거점을 구축한 뒤 남한 내부에서 유격전을 벌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군경과 예비군이 총동원돼 토벌에 나섰습니다.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측 군경과 민간인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의 주민들이 공비에게 살해당했고 어린아이까지 희생됐습니다. 1월의 청와대 앞, 10월의 강원도 산속, 1968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난파한 무장공비만 15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같은 해 1월 2, 3일에는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5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1968년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3위 싸우면서 일하자 박정희의 선포와 살벌했던 군 기강 부대가 힘든 이유. 다섯 번째, 1968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방향을 선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한다. 이 슬로건 아래 사회 전체가 재편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반공교육이 대폭 강화됐고 나라 전체가 병영 국가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간첩 신고는 국민의 의무가 됐고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하라는 포스터가 전국 곳곳에 붙었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휘관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훈련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경계 소홀로 공비를 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 됐습니다. 불침번 교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고 경계 근무 중 졸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내무반에서 잠든 병사들도 마음 놓고 자지 못했습니다. 비상이 진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1968년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히 증명해줬으니까요. 2위, 고등학생도 총 들어야 했다. 학교 교련과 주민등록제, 부대가 힘든 이유. 여섯 번째, 1.21 사태 이후 바뀐 것은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복무기간 36개월 연장, 고등학교, 대학교, 교련 수업 의무화. 이 모든 것이 1968년 1월 21일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한꺼번에 생겨났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제식훈련을 받고 목총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남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교련복을 입고 훈련장에 섰습니다.
학점이 걸려 있었으니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간첩을 걸러내고 전시의 즉각 동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병영이 된 시대, 지금 세대는 교련 수업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군대 가기 전부터 이미 군인처럼 살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현역 군인들이 받았던 압박은 오늘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회 전체가 전쟁 준비 태세였으니 군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리 전쟁이 오는 줄 알았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과 데프콘 3. 부대가 힘든 이유 7번째이자 가장 살벌했던 순간. 1.21 사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8월 18일 마침내 그 긴장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이 갑자기 달려든 북한군 병력에게 도끼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평화로운 작업 현장이 순식간에 사륙의 현장이 됐습니다. 도끼를 휘두른 것은 북한군 장교였고 이 만행에 가담한 북한 병력은 30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건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투준비 태세 데프콘 3이 발동됐습니다. 미국은 즉각 육군 1만 2천 명과 해병대 1,800명을 한반도로 증파했습니다. 해군 7함대가 움직이고 BO-12 전략폭격기 3대가 괌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F-4 전폭기와 F-111 전폭기가 추가 배치됐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한국 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전방 부대 병사들은 그날 밤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번엔 진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내무반을 돌았습니다. 데프콘이 발령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손이 떨렸을 겁니다. 신발을 벗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장을 메고 누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를 살아낸 대한민국 군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냄새를 맡으며 버텼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1.21 사태, 울진 삼척 공비 침투, 판문점 도끼만행. 지금 이 글자들을 읽으면 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절 군복을 입고 있던 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처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신발끈을 묶은 채로 잠들었던 그 밤들, 비상벨 소리에 심장이 뛰었던 그 아침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며 철조망 너머를 응시하던 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자부심,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전위기록이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지킨 이 나라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위기록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